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두고 당내 주요 인사들도 잇따라 반응을 내놓고 있죠. 이 대표와 가까운 유승민 전 의원은 윤핵관과 윤리위를 거칠게 비판했는데요. 반면 차기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악법도 법이라며 징계를 수용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Everybody ready to say goodbye to our solar system? Here we go. 과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지구를 뜨겠다 발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화된 지금 그 말이 씨앗이 된 걸까요? 지구를 뜨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요. 강제적으로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을 떠나 있게 된 건데요. 최근 정치부 회의를 강타한 화제의 코너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썸네일 시간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주변 인사들의 썸네일이 이렇게 크게 떠 있는데요. 크게 친 이준석과 반 이준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친 이 성향의 두 사람 관련 썸네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유승민 후보 어제 청년 정책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받더니만은 압도적인 1위로 청년들에게 지지받는 그런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준비된 청년들을 위한 대통령 유승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어? 유승민? 유승민. 진짜 유승민계가 유승민은 안 될 것 같지 않아? 김종인 없이 국민의힘 당권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잡을 거야. 이준석 대표, 이른바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인물이죠. 유승민 전 의원도 이 험난한 정치 역정을 함께 걸어온 이 대표를 향한 애정이 남다른 편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두 사람의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윤핵관에 대한 반감입니다.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익명의 그 뒤에 숨어가지고 당내 분란 일으키는 분들이고 대포차 같은 겁니다, 지금.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면 그때부터는 그 전에 정부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책임을 돌리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유 전 의원, 지난 주말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곳곳에서 드러났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경기지사 경선 때의 앙금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우리 핸드폰에 유심 있잖아요. 유심. 예, 유심. 예, 저는 유심입니다. 유심이시고. 예. 저는 유심이고 예. 김은혜 의원님이 저는 윤심이 아니고 네. 그냥 김심이길 바라고. 북콘서트가 순한 맛이었다면 이 북콘서트를 마친 후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선 매운맛을 선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를 징계한 것을 두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지금 윤리위원회나 윤핵관들은 조폭과 같다고 직격했는데요. 의혹만 갖고 중징계를 내린 건 조폭들 하는 짓과 무엇이 다릅니까? 대선과 지선이 끝나고 징계를 내린 건 졸렬한 저사입니다. 유 전 의원, 이 대표를 비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이 대표가 불법을 저질렀으면 법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 된다고도 했는데요. 다만 이 김건희 여사를 우회적으로 거론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누구는 2달째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의혹만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면서 이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를 염려하는 건 유 전 의원만이 아닙니다. 이 대표와 신뢰관계에 있는 분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그렇게 저희 자유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홍 대표님하고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 시장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대표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남겼는데요. 이 대표에게 업보라고 생각하라라고 쓴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과거 이 대표가 바른미래당 시절 손학규 전 대표를 밀어내려고 모진 말을 쏟아냈던 걸 지적한 셈이죠.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도부에 저희도 포함됩니다. 최고위원 3인이. 원래 정치 문법상으로 이렇게 사퇴하면요. 3명이 사퇴하면 같이 사퇴하는 게 맞아요. 확인된 것만 최소 7회에 걸쳐 최소 1,750만 원의 당비가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그리고 형법의 배임수증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좀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그렇게 치사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쓴소리만 한 건 아닙니다. 이 해결책도 제시를 했는데요. 차분히 사태를 정리하고 누명을 벗기 위한 사법적 절차에만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라고 당부했는데요. 세월 참 많이 남았다. 나는 이 대표의 모든 점을 좋아한다면서 응원의 말도 전했습니다. 반면 이 반 이준석 성향의 인물들도 있죠. 이 대표의 입지가 위태로워진 사이 차기 당대표로 거론된 이들인데요. 어제 발표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25.1%, 나경원 전 의원이 12.6%로 나타나는데요. 공교롭게도 평소 이 대표와 각을 세워오던 이들이 나란히 1, 2위를 기록한 겁니다. 혹시 간장에 대해서 따로도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뭐 속이 타나 보죠. 일단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 징계에 관해 직접적인 발언은 삼가는데요. 이 조기 전당대회를 대비해 당내 세력화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내일 글로벌 경제 위기를 주제로 한 첫 토론 모임을 주최하는데요. 일단 이 당내 윤핵관들을 중심으로 한 이 새 결집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차기 당권에 대한 그 관심도가 아주 높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나서실 테고 뭐 나서시는데 윤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당 대표가 되려고 한다라면 네. 그런 부분들이 최소 자격 요건이 되지 않을까요? 다만 안 의원이 발끈한 대목도 있습니다. 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 7억 원 투자 유치 각서 때문인데요. 이 각서가 지난 대선 단일화 협상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죠. 이 협상 과정에서 안 의원 측도 선거가 끝나면 해당 각서가 이 대표 축출용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일화를 받아들였다는 뉘앙스인데요. 안 의원 측은 이 허무맹랑한 음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여론조사 2위를 달리는 나경원 전 의원은 안 의원과 달리 이 대표 징계 문제를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이 당원 당규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고 한 것 아닌가라며 이 대표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당대표 경선에서 이 대표와 거친 설전으로 인한 마상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언어의 무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셔라. 저는 명심하겠다 말씀드렸고요. 원내대표로 계실 때 쓰셨던 단어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나경원 리스크입니다. 사이에 끼어서 나경원, 이준석 가시도친 설전을 보는 것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마치고 나면 좀 빨리 좋은 관계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전 의원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 당원권 정지 기간에 이를 풀어내는 것에 집중을 하고 일단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본인의 미래를 지킨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단순히 입이 아니라 가슴으로 전하는 충고인 듯합니다. 이준석 후보 참 말씀 잘하십니다. 근데 정치는요,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한다는 것을 좀 꼭 새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한 주요 당내 인사들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이 친소 관계나 이해 관계에 따라 서로 태도가 다른 점이 눈에 띄는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공병상련 유승민, 충원 홍준표, 정중동 안철수, 그리고 일침 나경원.